한국에 이번 겨울은 폭설이 내리는가 하며 연일 최강 한파를 예보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한파에 지구가 얼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고 체감 온도는 26도에 달할 정도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 기록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서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 아래로 떨어진 적은 열흘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중국 최북단 모어시의 기온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역대 최저 기온이 1969년에 영하 52.3도였으니까 50여 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휘몰아친 이상기후와 한파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소용돌이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파에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10년에 한 번 정도 찾아오는 한파라며 전국적으로 외출 자제 권고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최강 한파가 닥쳤다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한국의 날씨도 예보하며 한국의 설 연휴 뒤 출근길 최저 기온이 영하 23도라고 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0도가량 더 낮아질 것이라는 예보도 함께 전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날씨를 우리가 더 정확하게 맞춘다며 한국 기상정보 시스템을 비꼬기도 했던 일본이었는데요. 영하 23도까지 떨어진 기온을 보고 일본도 최강 한파지만 한국 추위가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이고 한국은 너무 추워서 절대 겨울에 갈 곳이 아니다 라며 조언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온 차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며 겨울에 한국인들은 잔뜩 움츠려 벌벌 떨면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죠. 한국에 대해 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전하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공공연한 한국에 대한 비방은 어느새 일본인 사이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급기야는 한국은 추워서 어쩌나? 라는 소리를 자주 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항상 일본의 발명품인 코타치를 자랑해 왔습니다. 일본의 가정집이라면 다 갖추고 있는 겨울 필수품이죠. 테이블 밑에 전기 히터가 달려 있으며 테이블 위에 이불을 올리고 그 위에 상판을 올려 사용하는 난방기구입니다. 짱구는 목말려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기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그림입니다. 가끔 커뮤니티에는 일본과 한국의 겨울을 비교하며 이런 코타치를 한국도 도입하라며 의기양양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사람들의 확고한 생각을 바꿔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방송 중 한국의 겨울을 소개하던 중 보여진 모습에 그들은 말도 안 된다며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방송에서 공개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이었는데요. 한국의 가정집에서 사람들이 반팔, 반바지 등 가볍게 입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가 바로 겨울이라는 것이었죠. 이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여름철 가정집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한국인들이 겨울에도 가벼운 옷차림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급기야는 반팔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일반적인 겨울 기온이 그리 낮지는 않지만 실내가 더 춥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겨울용품이 코타츠가 된 것인데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면 따뜻하고 편안하다고 그리 자랑을 해왔던 것입니다. 한국이 겨울에 집에서 이렇게까지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온돌 때문이라는 사실은 일본인들만 빼고 알 사람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온돌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더러 이를 더욱 발달시켜 보일러 시스템의 최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조금만 추워도 집안에서 동사를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차가운 집을 강요할 것인가? 스스로 되묻기도 합니다. 일본의 겨울 준비는 가을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옷장이나 창고에 보관된 스토브를 꺼내 가스와 기름을 태워 집을 따뜻하게 하죠. 가까이 다가가면 난로는 따뜻하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차가워져 연료 타는 냄새가 스며드는 매우 유해한 환경에서 겨울을 납니다. 난로 주변만 따뜻할 뿐 10도 정도뿐 안 되는 파란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나 많은 일본인들은 마치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쾌한 겨울 실내 조건을 용인하면서 겨울에는 추운 것이 정상입니다와 인내심을 갖고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스스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겨울나기에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으며 버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이런 겨울철 열악한 실내 환경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난로와 스토브를 이용한 환경은 불쾌할 뿐 아니라 건강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CO2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도쿄 대학대학원에서 건축환경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 교수는 일본의 가옥에는 단열, 공기 밀폐 성능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 이 두 가지를 향상시키지 않으면 난방 설비에 아무리 투자해도 에너지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인생 최대 규모의 쇼핑이 바로 집인데 집을 살 때도 차나 가전제품을 살 때처럼 성능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사자는 1,565명으로 추위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해마다 1,000명씩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40%는 집에서 동사하였다고 하니 참고 견딜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중창, 샤시, 단열재 사용 등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생활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일본은 이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영하도 아니고 5도까지만 내려가도 방이 엄청 춥다. 한국처럼 보일러가 없어서 에어컨 히터나 전기장판을 틀어야 하는데 전기세도 비싸다. 동파가 돼도 수도관을 고치는데 한 달이 더 걸린다 등 일본에서 겨울을 나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는데요. 바깥 날씨는 하나도 안 춥지만 집이 더 춥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전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조 건물을 많이 짓고 온돌, 보일러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일본은 겨울만 추우니까 일본 건설사들도 단열재, 이중샤시, 난방 등 단열 기준이 낮아 고려하지 않고 싼 값의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죠. 일본의 건설법도 건설사 편의를 봐주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기세의 민영화 이전부터 일본 가정집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그러니 일본보다 기온이 한참 낮은 한국의 겨울에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작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본 일본 누리꾼들은 한국이 언제 저렇게 발전한 거죠? 온돌은 오래전 문화라고 알고 있었는데 잘 사는 사람들만 산다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저렇게 설치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에서 비롯된 온돌, 보일러 시스템이나 이중샤시 등 집의 단열을 위해 주택의 단열 기준을 높이고 있어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닥을 데워 실내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은 우리나라 고유의 난방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져 한국 건설법의 단열과 관련된 부분은 까다롭기 때문에 어느 건물이나 단열이 잘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바닥부터 따뜻해진 공기가 장시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온돌은 열의 전도, 대류, 복사 현상을 모두 활용하는 효율적인 난방법입니다. 이러한 온돌의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최근에는 전 세계로 온돌이 수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집이 춥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하며 사는 일본 사람들이기에 실내에서 오돌오돌 떨며 사는 것도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중 40% 집에서 동사하였다고 하니 참고 견딜 것이 아니라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단지 답답할 뿐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